만약 세상을 떠난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서 당신이 평생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다며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딸의 죽음 이후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모자라 그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60대 초반의 여성 박영희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수지는 5년 전 서울로 올라가 대기업에 취직하며 떨어져 지냈습니다. 영희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딸,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은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당연하지.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으로 영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수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곧 프로젝트 끝나면 꼭 전화할게요. 영희는 걱정이 됐지만 딸이 사회생활에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젊을 때는 다 그런 거지. 나도 옛날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영희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따님 박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성 모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영희의 손에서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고추가 흙바닥에 널브러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이? 영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급히 차를 부탁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의 거리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는 현장에서 이미 의식을 잃었고 병원 도착 후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오전 11시 4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안 돼.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진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 몇 명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서울에서 살던 원룸 월세는 이미 정리했고 짐은 몇 개의 박스에 담겨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책들 하나하나가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을 꺼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검은색이었고 그 위에 흰색 펜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줄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제가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유부남과 관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누구보다 올곧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절대 남의 가정을 파괴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몰랐어요. 부서가 달라서 잘 몰랐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친절했고 이해심이 많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남자였어요. 3개월 후 우연히 그의 책상에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영희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았어요. 곧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믿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엄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기뻤어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안 돼.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어. 미안하지만 아이는 포기해줘. 그렇게 말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영희는 노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혼자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뎌야 했을까? 엄마,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지었어요.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울었어요.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를 버렸고 제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영희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며칠 후 수진의 회사 동료 한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최지은입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에게 이걸 맡기며 말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우리 엄마께 전해달라고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과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의 옛 친구예요. 엄마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하준. 찾아보세요.
영희는 사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남편 박철호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이상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기 1년 전쯤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남편은 그냥 바빠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의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낯선 이름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사본,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 그 서류들의 이름은 이하준이었습니다.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자세히 보니 아버지란에는 박철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란에는 이미선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영희는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철호야,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내가 약속했던 학교 부탁해. 미선.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그 아이를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수진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엄마에게라는 제목의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거겠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는 1년 전에 알게 됐어요. 아빠가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연히 아빠의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성실했던 아빠가?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대신 그 집 아들 이하준을 찾아냈어요.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빠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처음엔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제 이복 동생이었어요. 화면 속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남매라는 걸. 저는 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연락을 끊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엄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이 너무 꼬여버렸어요. 아빠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딸의 고통, 그리고 운명의 잔인함, 모든 것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딸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매주 수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내 아빠도 너도 모두 잘못이 있었겠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이해하려고 해.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도 내 아빠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영희는 수진의 노트를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삶이 부끄럽지 않길 바라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비록 그것이 금지된 사랑이었어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요. 영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가 이해할게. 내 사랑도 내 고통도 모두 이해할게. 이제 편히 쉬렴. 그 느낌 사이로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이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끝내 이해하지 못할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비록 그것이 금지되고 왜곡되고 고통스러운 형태일지라도 말입니다. 박영희는 남편과 딸 모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